자, 요즘 가장 중요한 기사는요, 정쟁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보다도 올해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미리 대처해서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그야말로 터지는 대로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를 예측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은 서로 언론들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미 고용 예상보다 좋다. 그래서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고수한다. 고용이 예상보다 좋으니까 경제가 예상보다 호황이다. 그래서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갖다가 고수한다. 미국 취업자 결과를 보고 이런 게 나왔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임금 급등세가 진정이 되어서 최적의 골드락스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골드락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필요성이 줄었다.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상황이 불변하고 있다. 자, 같은 기사를 놓고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해서 임금이 급등세가 진정이 되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고용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직 경제 침체에 빠져들지 않아서 미국의 연준이 경제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내릴까 생각하는데 기존으로 계속 가겠다. 자, 두 개 다 연착륙 신호인데 하나는 금리를 갖다가 내릴 것인가, 하나는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기들 희망사항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전미 경제 학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 금요일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미 경제 학회가 열리는데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올해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앙스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으로 몸살을 앓았던 작년의 경제가 올해도 불가능한 여러 변수들과 싸움을 힘겹게 이어갈 거라는 것이 우세했고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끝이 났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옛날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경고가 쏟아졌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굉장히 경제적 한파가 커질 거다. 왜냐하면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제 비관론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위기의식이 없거나 알면서도 비관론을 애써 외면하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경제 참가자들은 팬데믹이 일때 그랬듯이 각국이 재정을 풀어서 구제금융에 나설 거라는 기대로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집을 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제로금리 시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오바마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하버드대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낙관적인 심리가 제일 위험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요 정리를 해보면 전미경제학회에서요 이제 구조적인 3고 시대에 돌입했다. 이 3고라고 하면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 그래서 금리 패턴이 달라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고 레니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 침체 상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 선택도 달라져야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으로 가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무역 질서를 떠받치는 기반이 다 무너져서 이전의 세계화 이런 도구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거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다. 케네스 로고퍼 하버드 대학 교수 등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 총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는 변곡점에 들었었고 이제 완전 다른 새로운 규칙이 요구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3고 시대가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스 교수는 경제적 충격과 위기 파급 효과라는 세션에서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3고 시대다. 코로나 이후의 대응 과정에 각국의 재정 지출이 급증했고 앞으로 미중 사이의 긴장으로 국방비 지출이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경제를 전환하는 것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다. 그래서 재정 적자는 증가하고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금리 패턴을 가진 다른 금융 시대로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의의 해가 될 거다. 즉 다시 이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가 시작되는 해다. 그래서 과거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를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장기 침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은 지금 물가 목표가 2%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요. 서머스 교수와 비슷하게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급증하고 중국의 영향으로 실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금리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와 함께 중국의 침체가 세계 경제를 좌우할 거라며 차이나 리스크를 경고하고 40년간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단일 변수는 중국 문제인데 이 중국이 GDP의 26%를 차지하는 주택 건설 부분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했고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 하나로 미중 간의 긴장 고조를 들었고 자유무역 세계화 기조는 패권 경쟁에서 사라지고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테일 리스크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했고 조지프 스티글리처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세계가 협력이 점점 어려워지는 신지정학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전의 도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 질서 규칙을 찾지 못할 경우 이러한 갈등은 훨씬 심화될 거고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며 다른 나라들도 고금리, 고환율, 부채 위기 등에 처해 있고 그리고 통화 긴축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머스 교수는 중립 실질 금리가 향후 10년간의 연준 예측보다 상당히 높아서 미중 경쟁 고령화 그린 에너지로 정부 지출이 굉장히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 전미 경제학회에서 나온 7가지 이슈를 보면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구조적 장기 침체, 세계 2차 대전 이후 때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오지 않고 코로나로 정부 부채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 고령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 GDP 부채 비율이 40%까지 증가하면서 실질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에 오래 계속 있을 거고 연방 정부가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연준은 5% 이상의 금리를 올린 뒤에 그대로 갈 거다. 자, 이렇게 말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인플레이션 타깃 2%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목표치를 올려야 된다. 자,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미국에 말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 미국의 경제를 잘 몰라서 교수들이 이른다고 봅니다. 로고페 교수가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거다. 중국 중소도시 주택 가격 붕괴가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끼칠 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제 2%이 목표치는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 미국의 이민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에 매우 큰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고 가계를 보면 저축이 이제 거의 소진되고 대출이 늘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도 운영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민첩하게 지금 대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끊임없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요. 70년대식 장기 구조 침체가 올 수 있다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을 정도로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미 경제 학회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비관적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대세화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